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거의 잡혔습니다. 이제 상장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재벌그룹의 동참 여부가 관건인데 이 관련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얼마 전에 밸류업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발표했는데 뭐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다수가 뭐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뭐 이제 뭐 제출할 때 신청서에 양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 내용을 써놓잖아요. 그런 양식 같은 거를 이제 공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에서 요새 행정복지센터죠. 예, 이름을 쓰고 거주지를 쓰고 이러는 것처럼 기업들도 뭐 기업의 어떤 개요라든가 현황의 진단, 사업 현황들, 뭐 앞으로의 소통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놓은 어떤 양식을 공개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이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뭐 이달 중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뭐 6월부터 계속해서 그 공시의 양식에 맞춘 공시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딱 그 발표하기 전날에 제가 좀 금융위 고위 관계자랑 점심을 여기 근처 종로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내부적으로는 이미 좀 완성도가 좀 있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생각도 저 딱 보니까 완성도가 꽤 높아가지고 여기서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아무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좀 보여졌다. 그리고 기업들이 참고할 어떤 해설서도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재벌이 좀 동참해야 되는 게 좀 관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보고 기사를 보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러이러한 지배 구조가 문제다 하고 이제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들은 많은데 네. 외국인들이 내는 자료들은 확 다르더라고요. 딱 그냥 정확하게 딱 그 표현을 씁니다. 재벌이 문제라고. 네, 재벌이 문제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네네. 외국인들의 그 리포트를 보고 재벌이 왜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아무튼간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니케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게 결국에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고 우리나라도 뭐 개인의 자금이나 기관의 자금 이런 건 결국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와줘야지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벌들도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재벌 그룹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네. 이 재벌이 어떻게 비치는 겁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인식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친근한 면도 있잖아요. 사실 드라마 속에서 뭐 재벌 3세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저 드라마 좋아하지만 근데 그 모비우스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좀 대머리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알 텐데 그 모비우스가 세운 이제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데서 낸 리포트를 보면은 네. 노토리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그냥 악명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 재벌들은 한국 재벌들 그 CHAEBOL 딱 이 표현 쓰면서 노토리어스하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삼성, 현대차, LG 다 이제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 특유의 그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아가지고 주가를 짓누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재벌의 지배력을 지적하면서 소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가치를 좀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켄 피셔라는 또 유명 투자자도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서 외국인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는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투자자의 관점과 기업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 입장, 투자자 입장. 근데 여기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입장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지분율을 10% 들고 있다면 그게 결국 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 90%도 있는데
뭐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외국계 운용사 한 목소리로 그냥 우리나라랑은 좀 달리 이해관계가 좀 없어 좀 자유로워서인지 한 목소리로 재벌이 문제라고 딱 정확하게 딱 저격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외국에도 가족 경영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네. 이 재벌 아까 영어 스펠링으로 그대로 읽으면 체벌인가요? 네, 네, 네. 이렇게 따로 단어를 만들어서 읽을 정도면 이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가족 경영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에도 있어. 외국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그리고 외국의 모든 사례를 얘기할 수 없고 일본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일본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지난달에 일본 출장 거래소 출장을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거래소의 연역을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에 재벌의 해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재벌 이 한자어를 자이바츠라고 했거든요. 자이바츠의 해체를 하나의 어떤 연역 중 하나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좀 인상 깊었던 게 거기서 말하기를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배력이 강한 어떤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일본 거래소에서 도쿄증권 거래소에서 이니시티브를 추진할 때 그 재벌가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자이바츠 재벌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 재벌 기업들은 일본의 재벌 기업들은 전범들이야 하면서 다 해체를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뭐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야스다 이게 4대 재벌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막 수십 개의 재벌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재벌이 없다. 그 가족 소유의 이런 복합기업 이런 형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대신 뭐 그게 좀 느슨한 형태로 좀 게이레츠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그 창업주 일가는 없어지고 삼성그룹 사장단끼리 이제 좀 교류를 하는 그런 사장회랄까? 그러니까 좀 느슨한 개념으로 그렇게 좀 같은 계열사끼리 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분명한 차이 중 하나는 일본은 한국이랑 달리 그런 강한 어떤 지배력을 가진 어떤 가문이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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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좀 더 밸류업이 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물론 자본시장 이제 개혁하는 걸 불편해하는 뭐 기업들이나 재벌도 우리나라에 있겠지만 이 정책을 야심차게 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밸류업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 기대도 좀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증권 거래소만 그냥 한 겁니다. 네네. 거래소만 한 거고 거래소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공시를 하기를 요청하고 권장한 거에 그게 끝인 건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여기에 국민연금도 뭐 이제 참여하고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세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보겠다 하고 범정부적인 어떤 추진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좀 느끼고 있고 저도 좀 기자로서 좀 고무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건데 좀 단기적으로 좀 단기 테마로 의식하고 좀 반응하고 좀 일희일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그렇게들 좀 사실 정책을 만드는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예. 뭐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또 재계에서 또 요구 사항이 또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부가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뭐 페널티가 부족하다, 컴펄서리한 의무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계에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세금을 더해달라. 뭐 사실 이해 관계자들이 다 뭐 하나 더해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러다가는 좀 정책이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기업들이 재벌 그룹들이 그렇게 뭐 하나 이익을 더 보려고 하는 거는 뭐 포이즌 필을 더 달라 이런 거는 좀 스스로의 좀 공식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좀 기다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